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진행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속도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직 1차 추경에 포함된 50만원 지원금 집행도 안 했는데요. 벌써 2차 추경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들어갈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10분 안으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믿을만한 지원금 정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매일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재부 2차 추경 논의 착수, 예산실장 주재 각 부처 회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근데 이 회의의 주제 내용이 뭐였다? 2차 추경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라는 거야. 엄청나죠?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게 진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의 후속 조치를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제 이 대통령이 이 TF 회의를 했는데 어떤 비상경제점검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4일날 이 TF 때 추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기재부가 바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추경 때 들어갈 내용이 뭘까?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어떤 지원 정책이 있을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민주당의 추경안입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민주당이 냈던 추경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십시오. 1차 추경 때가 13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건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조 원의 추경을 2차 추경으로 들어갈 예상이에요. 이거보다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요. 총 35조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분명히 민주당이 냈던 이 35조 원, 그 당시 냈던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제는 가장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는 거, 지역화폐로. 그 다음에 기초생활주급자 차상위 계층은 10만원 더 줍니다. 이게 그 당시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번에 2차 추경 들어가면 이거 현실화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생소비 캐시백, 요거는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비액의 10%를 캐시백하는 정책인데 이게 1차 추경 때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분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 이거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추경 안에 들어갔던 이 손실보상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됐잖아요. 정부 귀책에 인한 소상공인들 어려움.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요 내용이 민주당 그 당시에 1차 추경일 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는 거절한 거죠. 이 내용들은. 그래서 1차 추경은 13조 8천원이 된 거고 요 내용은 포함 안 됐는데 이번에 2차 추경 20조 원 넘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냈던 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된다?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손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 냈던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2월 요 사이에 일어났던 영수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매출 비교를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손실보상했을 때 기억나세요? 매출액 비교해서 들어갔거든요. 이 날짜 이전의 매출과 또 이 날짜에 있었던 매출과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실화 된다 그러면 매출 비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차 추경 들어가는 걸 지금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정신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2차 추경이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2차 추경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이 항상 문제인데 예산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예전 공문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2022년도에 그 당시에 손실보상 했었습니다. 손실보상. 근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느냐 이걸 보면 되죠. 잘 보세요. 이거 옛날 공문입니다. 2022년도 공문이에요. 과거 손실보상. 자, 당초 2조 2천억 원이었던 2022년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뭐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보상 대상도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3조 2천억 원을 증액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1조 9천억 원의 추가를 편성함으로써, 잘 보세요.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 1천억 원으로 된 겁니다. 5조 1천억 원. 그럼 5조 1천억 원에 그 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2년도에 손실보상 여러분 받으셨죠? 예, 크게 받으신 분도 있고 작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갔던 예산은 5조 1천억 원 정도였어요. 이번에 여러분 20조 원 넘게 추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요 내용, 이 캐시백 내용, 예? 요 캐시백 내용은 빠졌잖아요. 일단 요건 이제 1차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때 그 당시에 받았던 손실보상 그 정도 규모가 한 5조 원 있으면 그 당시만큼의, 근데 이게 여러분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는 길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소급 적용이다 보니까 안 줬던 기간만 주는 거라서 이거보다 더 적게 든다고 또 예산이. 저는 그래서 이거 가능성 있다. 좀 이거는 좀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 정국에 따른 피해, 요 기간 동안에 작년 12월과 2월까지에 발생한 피해,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코로나19 때 소급 적용 안 했던 거, 손실보상 안 했던 거,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왜 과거 공문 보면은 예산이 요 정도만 들면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듯이 불가능한 예산도 아니에요. 2차 추경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이 진행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그래서 뉴스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여드렸잖아요. 팩트입니다.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단 이틀 만에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이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재부가 그렇게 추경 싫어하더니만 바로 회의 진행했어요. 논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봐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랬죠. 소상공인의 이게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입이 아플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죠. 당연한 겁니다. 소급 적용은 당연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의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그 기간, 빠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빠진 기간. 그 빠진 기간 동안 그게 뭐야? 소급 적용 해줘야 된다. 손실보상. 제가 또 막 열을 내죠 지금. 예, 열을 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십시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되실 분들만. 예, 여기서부터 시간 되실 분들만 보세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거 손실보상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요거 들어가려면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이 계엄 전국에 따른 소비 유축에 의한 정부 기축에 의한 소상공인들 어려움 해결해서, 만약에 이 손실보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손실보상법 개정해야 돼요. 왜냐면 기간이 이 기간이 아니거든. 지금의 손실보상법은 작년 12월에 2월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개정 들어가야 되면은, 어차피 개정 들어간다 그러면 소급 적용도 같이 넣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개정할 때 요 내용만 들어가고 소급 적용 얘기 안 들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아예. 어차피 이거 하려고 그러면 개정이 해야 되고, 그 개정할 때 소급 적용도 국회에서는 계속 그러거든요. 이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개정해서 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면 기간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요 내용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소급 적용도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저는 막 지금 마음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 소급 적용 그러니까 손실보상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업 시작하신 분들 모를 거고요. 그 당시 코로나19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사업하셨던 분들, 장사하셨던 분들은 다 알죠. 그때 받으셨던 분도 있고 그 금액이 뭐 얼마든 간에 그 금액 피해 받았던 금액 돼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강하게 그냥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손실보상 대상자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 당연한 거니까 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소급 적용 안 된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때 그 당시에 제가 손실보상 얘기, 방역점검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저를 좋아해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자기는 시니어라서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거 전혀 신청도 모르고 했는데 여정님 덕분에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도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하시고요. 이거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일개 사람으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료조사 다 해서 공문 다 보면서 그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2022년도에 공문 나온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팩트 기반으로 논리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꼭 이번에는 소급 적용 개정사항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6월에 6월 여정 아카데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매출 증대를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 따지지 않아요. 시니어 분들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6월에는요 유튜브를 가르칩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고요. 녹화 강의 다 드리고요. 예습 강의도 있고요. 필수 개념 강의 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 충분히 들어요. 6개월 동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히 기초 다지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장사 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짬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시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짬을 내서 유튜브 제작하고 콘텐츠 만들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 반은요 5월 반은 블로그 했었고요 6월은 유튜브. 그래서 벌써 4기입니다. 여유입 4기. 그래서 커리큘럼 좋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요 링크 누르시면 돼요. 링크 누르시고 나는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가셔서 이렇게 여정대학이라고 검색합니다. 여정대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어떻게 한다? 쇼핑을 누르신다. 여기 쇼핑 있죠? 요 쇼핑을 누르시면 돼요. 요 쇼핑 누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6월 반 요거 클릭하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 여기 와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저만 열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손실보상 과거에 대상자였던 분들 그때 못 받았던 거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는 찾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니까 누구나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정 채널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하셔야 돼요. 왜? 곧 있으면 50만원 공공 크레딧 나오죠. 곧 있으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나올 겁니다.
물론 50만원 공공 크레딧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 추경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전국민 대상이니까 지역화폐로 갈 거니까 이것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외에 추경 안에 들어갔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정 채널 보시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예. 바로 그냥 시작 때부터 아예 본론부터 들어가니까 정보 보시고 챙겨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유익한 유튜브 채널이다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가님들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오늘 제가 오전 강의가 있었거든요. 오전 강의 때 제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물론 이게 젊은 대표님들이었어요. 이게 오전 강의가 약간 그 젊으신 그 쇼핑몰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으세요. 대부분 젊으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자. 제가 대표님들이 그랬거든요. 그 또 딱 이제 막 사업을 막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사업 처음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늦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안 되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갖고 마치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돼요. 막 망할 것 같고 막 망할 생각하면 아니 망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 때 우리 그 젊은 대표님들한테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시고 우리는 막 강남에 집도 사고 가족 행복하고 막 차도 막 바꾸고 막 주위 분들에게 막 밥도 쏘고 물론 아껴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은요 다 긍정적인 분들이세요.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어렵죠. 그랬으니까 정부가 막 긴급하게 가는 거거든요. 너무 민생이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한 거거든요. 안 좋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됩니다. 지금 조금 안 좋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행복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적어도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 지금까지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갑니다. 돈 많이 버실 거고 부자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지금 한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가슴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부자 된다. 여러분 부자 되십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